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감독 샘 레이미의 닥스에 대한 팬심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닥스 코믹스의 초기 연재는 60년대 반문화 이슈를 타서 유명해졌고 사이케델릭 음악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투 트랙의 관계였는데 작품 중간중간에 사이케델릭 음악도 많이 들리고 전형적인 공포영화 연출도 많이 있어서 고전 닥스 코믹스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키는 두 개인데 마지막 하나는 샘 레이미 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안 보시고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편에서 크리스틴 파머와 스티븐의 관계가 너무나 멋지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2편에서 크리스틴 파머를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 팬들이 꽤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는 원작을 보면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요. 원래 원작에서 크리스틴 파머는 단역이었고 스티븐과 접점이 없었습니다. 원작에서 크리스틴 파머는 3명의 나이트 너스 중에 하나인데 나이트 너스는 70년대에 마블 코믹스가 의학계 여성을 조명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왔던 미니 시리즈입니다. 스티븐과 엮이는 나이트 너스는 다른 나이트 너스로 이름이 무려 린다 카터입니다. 린다 카터라면 70년대 외화 원더우먼에서 주연 배우였던 히어로물의 전설적인 대배우입니다. 린다 카터라는 이름 때문에 나이트 너스 중에선 크리스틴 파머를 MCU가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작에서는 닥스와 결혼한 아내가 바로 클레아로, 클레아는 쿠키 영상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크리스틴 파머가 1편에 나왔던 이유는 이미 영화가 충분히 비현실적인 인물들이 많은 만큼 현실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1편에서도 클레아가 나올 예정이었다고 하죠. 따라서 이번 영화는 스티븐과 크리스틴이 서로 사랑하지만 이어질 수 없는 연인으로 설정해버리면서 1편의 유산을 이어가면서도 원작의 고증을 이어갔습니다. 비샨티의 책은 영화에서 상대방보다 강한 주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원작과 유사합니다. 비샨티의 책은 원작에서도 성공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반격과 방어 주문만 가능한 마법서로 선한마법, 백마법 중 가장 강한 주문들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페이지의 수는 무한하다고 나옵니다. 갑자기 툭 소환된다는 점에선 우주 공간 사이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영화와는 다르게 설정되었습니다. 비샨티는 닥스가 모시는 초월적인 존재로 MCU에서는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않았지만 원작에서는 닥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비샨티에는 우주로 여행을 떠난 엘더갓 오슈트루와 그 우주에서 그녀가 만난 초월적인 존재 호가스 그리고 오슈트루가 낳은 최초의 지구 소서러 수프림 아가모토입니다. 영화에서는 완대에 의해 비샨티의 책이 파괴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비샨티의 책이 또다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슈퍼히어로가 참여하는 결혼식이 난장판이 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자 필연입니다. 이번에 크리스틴 파머의 결혼식을 망친 괴물은 작중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가르간토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르간토스는 원작에서 아틀란티스의 왕 네이머가 싸운 수중 괴물로 스쳐 지나가는 단역입니다. 팬들은 처음에 촉수괴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닥스의 천적 촉수괴물인 슈마고라스일 줄 알았으나 가르간토스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MCU 아틀란티스 떡밥과 연관지어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중에서는 그저 완다가 만든 두 번째 괴물로 나오게 되죠. 다만 액션은 대단했고 은근히 영화 스파이더맨2를 연상시켰습니다. 실명이 아메리카 차베즈인 이 캐릭터는 원작에서 최근 데뷔한 캐릭터로 영어벤져스 멤버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어느 이상향의 세계에서 두 어머니를 자신의 초능력이 우연찮게 발현되어서 비극적으로 잃은 소녀로 나옵니다. 원작에서 아메리카 차베즈는 유토피안 패러럴이라는 멀티버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향 같은 시공간 출신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곳을 멀티버스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나타나고 차베즈의 두 어머니가 이 블랙홀을 막다가 영웅적으로 희생하면서 두 어머니들의 유해가 멀티버스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아메리카 차베즈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멀티버스를 누비다가 아예 멀티버스의 영웅이 되기로 하면서 지구 616 현실에서 히어로가 됩니다. 이 설정은 훗날 그녀의 상상이었던 걸로 설정이 바뀝니다. 그녀의 진짜 기원은 지구에서 그녀의 특이한 초능력을 실험하던 연구하던 어느 실험실에서 두 과학자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녀의 상상은 심리적 방어기제였던 걸로 설명이 됩니다. 원작도 능력은 주먹으로 멀티버스로 오가는 포탈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영화는 원작의 슈퍼맨, 원더우먼스러운 기원을 좀 더 각색해서 아메리카 차베즈만의 개성을 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MCU는 마블 코믹스의 마블 유니버스의 멀티버스 시스템에서 지구 199999로 여겨졌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마블 코믹스의 핵심은 지구 616이었고 그것의 실사화로 지구 199999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마블이 실사화와 만화에서의 넘버링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616은 이제 원작과 영화 각각의 메인 유니버스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만화에서의 메인 유니버스도 지구 616, 영화, 실사화, 영상화에서도 메인 유니버스를 지구 616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앞으로 MCU 작품들에 아주 많은 멀티버스 현실들이 나올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닥스가 차베즈와 같이 도망간 곳은 지구 838 현실로 일루미나티가 관리하는 현실입니다. 이곳 일루미나티에는 찰스 자비에, 판타스틱4의 미스터 판타스틱, 이뉴먼즈의 왕 블랙볼트, 그리고 소서러 수프림인 모르도와 캡틴 마블 마리아 램보, 그리고 캡틴 패기 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닥스는 타노스를 죽인 뒤에 위험해진 자신을 처형해달라고 일루미나티에게 부탁했습니다. 블랙볼트의 강력한 음파 능력으로 이 현실의 닥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블랙볼트는 입만 벌리면 너무나 강력한 초고음파가 나와서 끝판왕의 히든카드 능력처럼 묘사되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그렇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구 838 현실은 원작에선 따로 없습니다. 800 넘버링으로 가장 유명한 원작의 평행우주는 지구 811로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원작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83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현실로 좀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지구로는 지구 8386으로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정복자 캉이 지배하는 41세기 현실이거나 지구 83840으로 모르도가 에이션트 1을 배신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원작의 왓이프에 나온 현실로 스티븐이 마법사가 되지 않고 모르도가 마법사가 되었다면 이라는 왓이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실입니다. 뭔가 숫자를 의미심장하게 잘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838의 일루미나티가 닥스를 제압할 때 사용한 니샨티의 모래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1편에 영향을 준 작품 닥터 스트레인지 서약에 나왔던 마법입니다. 원작에서는 3분 동안 특정 반경 이내에 누구든 마법을 못쓰게 만드는 강력한 모래로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크게 설명이 되진 않았지만 원작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838 현실에서 배우 존 크라신스키의 미스터 판타스틱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존 크라신스키 배우야말로 MCU 미스터 판타스틱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됐습니다. 이 현실의 미스터 판타스틱이 존 크라신스키인 만큼 MCU의 메인 유니버스인 지구 616에서도 존 크라신스키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838 현실의 크리스틴 파머가 백스터 재단을 언급하는데 판타스틱4가 사는 빌딩이 바로 백스터 빌딩입니다. 즉 이것도 판타스틱4에 대한 빌드업, 레퍼런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닥터 스트레인지가 판타스틱4라는 이름을 듣고 60년대에나 유행할 것 같다라고 비꼬는데 판타스틱4는 실제로 1963년에 데뷔한 마블의 최초의 슈퍼히어로 팀으로 DC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의 성공에 고무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원작의 일루미나티는 2000년대에 등장한 팀으로 지구 616 현실에서 크리스 크럴 워라는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각 중요한 인물들로만 구성된 이 팀은 어벤져스와 엑스맨, 판타스틱4, 쉴드 모르게 활동했으나 결국 정체가 탄로나고 맙니다. 또한 그들끼리 중요한 일을 해버려가지고 아주 큰 문제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가 얼마나 많은 삽질을 했는지는 제가 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찰스가 스티븐에게 한 번 길을 잃었다고 영원히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대사는 명작 히어로 영화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그대로 나왔던 명대사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여서 듣자마자 아주 반가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번 일루미나티의 만남으로 MCU 메인 유니버스에 가서도 일루미나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 838 현실의 피자 장수는 배우 브루스 캠벨이 맡았습니다. 브루스 캠벨은 샘 레이미 감독과 영화 이블데드부터 페르소나처럼 자주 나오는 배우로 샘스파 3부작에서도 나왔습니다. 각 작품마다 피터 파커 옆에서 종종 등장하는 카메오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4편에서 브루스 캠벨이 미스테리오로 나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작중에서 잉커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소재가 설명되어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MCU가 정말로 시크릿 워즈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잉커전은 2015년 시크릿 워즈의 핵심 소재로 두 평행 현실이 서로 중첩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하나의 지구를 파괴하면 두 현실과 파괴되지 않은 지구 모두 살 수 있지만 두 지구 중 어느 하나도 파괴되지 않는다면 두 지구와 두 현실 모두가 파괴됩니다. 블랙팬서는 이를 발견하고 이를 막고자 일루미나티를 소집했습니다. 잉커전이 발생한 원인은 원작에서 비욘더즈라는 초월적인 말 그대로 멀티버스 외부의 아주 강력한 아주 강력한 우주적인 존재들 때문인데 이들이 멀티버스를 파괴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잉커전은 멀티버스적인 혼란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특이 현상이자 위기로 설명이 되는데 언제든지 잉커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떡밥을 미리 빌드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버스 소재가 중요하게 나온 지금의 MCU에서 좀 더 잉커전 현상이 자세하게 설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크릿 워즈는 잉커전으로 멀티버스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히어로들이 어떻게 멀티버스를 부활시키는지에 대한 이벤트로 사실상 일루미나티가 주인공입니다. 특히 닥스가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MCU
MCU 시크릿 워즈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실의 완다도 아주 강하지만 아이들이 실존하기 때문에 다크홀드를 읽을 일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 완다가 일루미나티 멤버들을 죽이고 기지를 파괴하는 장면은 아주 잔인하게 묘사되었는데 꼭 원작의 지구 616에서 스칼렛 위치가 어벤져스 멤버들을 죽이고 기지를 파괴하는 내용의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들을 연상시켰습니다. 영화에서 다크홀드는 비샨티의 책의 안티테제, 즉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원작에서도 다크홀드는 사실상 지구 최고의 흑마법사로 등장하며 읽는 사람은 누구든 흑화시키고 엘더갓 크톤에게 조종당하게 만듭니다. 엘더갓은 지구 최초의 신들을 말하며 대부분 타락했는데 데모고지 혹은 아툼이라는 엘더갓에 의해 모두 먹힘으로써 진압되었습니다. 도망친 사악한 엘더갓은 딱 2명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크톤입니다. 크톤은 지구 최초의 흑마법사로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자신의 맨살 위에 적었고 그게 돌과 양피지에 기록되면서 다크홀드라는 하나의 책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영화도 고증한 것으로 영화에서는 운다고산의 신전벽에 진정한 다크홀드 마법 주문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게 필사되어서 다크홀드라는 책이 나온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원작에서 크톤이 다크홀드를 쓴 곳이 훗날 운다고산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화는 크톤을 고대의 사악한 신으로 간단하게 설명했으며 운다고산에 크톤의 다크홀드 주문이 적혀 있어서 금지가 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원작에서 운다고산은 크톤이 지구에 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즉 봉인된 곳으로 바로 그 운다고산에서 완다가 태어나서 완다가 크톤의 아바타로 일찍이 선택이 된다는 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한 크톤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스칼렛 위치는 원작에서 완다의 가문 대대로 전해져 오는 별명이지만 MCU에서는 크톤의 다크홀드에 예견된 완다의 운명으로 강력한 마법적인 존재이자 혼돈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에서 스칼렛 위치가 운다고산의 악마들에게 존중을 받은 것이며 그 신전에 스칼렛 위치가 그려진 것입니다. 다크홀드를 완다는 완다비전 드라마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다크홀드를 읽으면서 서서히 미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에서 MCU가 원작의 크톤의 아바타 스칼렛 위치 맥락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온 눈이 3개로 변한 닥터 스트레인지는 다크홀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칼렛 위치를 막고자 다크홀드를 읽어서 드림워킹을 시도했고 죽은 다른 현실의 자신의 시체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다크홀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닥스가 붕괴된 현실에서 만난 눈 3개의 닥터 스트레인지 역시 다크홀드에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흑화입니다. 원래 다크홀드와 크톤에 조종당하는 건 원작에서 스칼렛 위치의 역할이었는데 영화 마지막 엔딩을 통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크톤의 영향을 받아서 멀티버스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원작에서도 완다는 자신의 마법으로 만든 아이들 때문에 캉의 미래 버전인 이모터스에게 조종을 받아서 악당이 됩니다. 이후 그녀는 그러다 자신의 평행우주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실존하며 행복하다는 것을 보고 이 트라우마를 털어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는 칸과 스칼렛 위치의 악연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원작 맥락을 좀 더 극적으로 전개해서 완다가 스스로를 벌 주는 엔딩으로 결말을 지었습니다. 영화 장면만 보면 완다가 죽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완다가 살아있었다라고 설명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애매한 죽음 연출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위기에서 멋지게 돌아와서 활약하기를 바라봅니다. 우선 닥스가 다음에 갈 곳은 다크 디멘션으로 보입니다. 1차 쿠키 영상에서 무려 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원작의 클레아로 나와서 다크 디멘션으로 가야 할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클레아는 원작에서 닥스의 연인이자 아내로 다크 디멘션의 지배자 도르마무의 조카입니다. 도르마무에겐 우마라는 남매가 있는데 이 우마의 딸이 클레아로 클레아는 우마와 도르마무의 다크 디멘션 지배가 싫어서 이들과 싸우러 온 닥스를 도왔습니다. 그러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죽이지 못하게끔 결혼까지 해버립니다. 둘의 결혼은 잘 해결되지 않았는데 클레아가 다크 디멘션의 반란을 덮고자 닥스를 자주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은 애매한 사이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작에서 갑자기 클레아가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데스 오브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작품에서 스티븐이 정말로 죽게 되고 클레아가 그의 죽음을 비통해하면서 그를 추모하고자 지구의 새로운 소설로 수프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닥스를 기억하고자 이름을 클레아 스트레인지로 바꿨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팬들이 이번 영화에 클레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했었는데 무려 대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루머 그대로 실사화되었습니다. 정말 보면서 감탄이 나오는 쿠키였는데요. 앞으로 도르마무와 크톤의 대결을 보게 될 것인지 도르마무와 크톤의 연합을 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또 멀티버스적인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기대가 됩니다.